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나 소식을 전하고 못다한 말은 편지로 적어 마음을 전하는 시간, 마음의 편지 양지혜. 이호일입니다. 네, 가족의 달 5월입니다. 항상 너무 가까운 자리에 있어서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가족의 의미가 어느 때보다 뜨겁게 가슴을 파고드는 때인 것 같은데요. 왜 5월은 가족의 달인가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 12달 중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가장 많은 달이 5월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로 불리고 그쵸? 있고요. 하나하나 기념일들을 살펴보면 우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에는 부부의 날까지 그야말로 5월달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가득가득 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은 우리가 어린이가 아니니까. 네.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하기엔 학교를 다 졸업을 해서. 네. 어버이날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버이날에 어떻게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해드렸나요? 네, 무엇보다 좋은 선물인 빠르게 전화를 드렸죠. 제가 출근길 8시부터 이제 전화를 드려서 아침 식사를 하셨는지, 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저는 출근을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 하나도 안 하시는데. 네, 아버님과 그리고 어머님께 차례로 전화를 드리면서 음.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 그곳에 잘 계시라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다른 곳인 것 같아요. 멀게만 느껴지네요. 양지혜 기자분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이번에 꽃을, 카네이션 꽃을 바구니를 준비를 했는데 그 카드에 이제 우유빛깔, 저희 아버님 이름 양근국 씨, 우유빛깔 양근국, 그리고 소녀감성 고영화 씨 이렇게 해서 좀 센스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러니까 뜻밖의 또 꽃을 보내드리니까 이게 누구 거지 했는데 이게 카드를 보시고 지혜가 보냈구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던데 꽃이라도 하나 해드렸어야 되는 건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걸 바라시지 않으셨고 살아있어줘서. 검소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고마워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꽃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네, 올해 안으로는 꼭 보내겠습니다. 제가 보내고 나서 마음의 편지에 인증샷 꼭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부모님과 많이 대화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시는지. 사실 저도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지 한 8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어떻게 생활을 하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라는 생각에 막막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곳이 또 눈 뜨고 코 베는 곳이라고. 쉬운 곳이 아니죠.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웠고 서울 말도 어려웠고 나 그랬던, 공감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적응을 하고 또 각자의 삶에 또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없는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것에도 익숙해져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집에 오시잖아요. 서울 집에 오시면 긴장이 되죠. 가실 때가 됐는데 또 이렇게 또 혼자 나와 지내는 거에 또 익숙하다 보니까 또 같이 살 때 그 부대끼고 이런 것도 좋지만 또 편안함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전혀 신경 쓰다고 하죠. 이제 그런 거 전혀 없고 내 집이라는 또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제 저 20살 때부터 따로 지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에 와서 지낸 지는 2년 정도 됐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좀 있었지만 금세 또 사람이 적응을 하지 않습니까? 적응의 동물이라면. 네, 적응의 네. 동물이 되면서 오늘처럼 이제 전화를 드렸던 그런 거야 부모님이 감사해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통화나 이런 거 잘 안 하세요? 부모님이 많이 연락을 해주시는 편이시고요. 제가 먼저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제가 전형적인 그 한국의 아들의 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표사까지. 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음. 말이 없어지고 음. 들어왔느냐. 네. 이렇게 말 많은 이호일 씨가. 네. 저 집에 가면 항상 잘해야지 하는데 문을 그 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단답형이 되고 또 뭔가 나도 모르게 까탈스러운 아들이 되고 또 하지만 또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서울로 올라올 때면 잘했어요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 이렇게 후회합니다. 꽃을 보냈다고 하시는 이야기 듣고 저 바로 결제를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네. 이제 와서 이제 5월 말인데요. 네, 시간차가 더 감동적일 때가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버이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어린이날이 또 어릴 적 추억이 또 많이 떠오를 텐데 어릴 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받았던 선물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어린이날 때 받았던 선물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달 용돈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용돈을 받았는데 어린이날 때 어머니께서 하얀 종이를 주시면서 너가 한 달 동안 쓸 돈에 대해서 기입을 해서 주면 그대로 다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도 했는데 약간 부담은 됐었어요. 오. 그 당시에는 꽤 큰 금액이었는데 당연히 그 금액을 받고는 싶지만 막상 이걸 적으려고 하니까 잘 안 적어지더라고요. 괜히 그 의미 없는 곳에 돈을 쓰는 느낌도 들고 해서 그때부터 제가 한 달마다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게 됐는데 오. 그때 받은 선물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오. 어린이날 때 혹시 어떤 기억 갖고 계시나요? 저는 어린이날 때 특별히 기억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학교에서 받았던 선물 같은 거. 따로 어머니께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특별히 챙겨주신 선물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 혼나겠죠? 근데 네.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께서 제가 항상 갖고 싶었던, 먹고 싶었던 것들을 어머니께서 꼭 해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밖에서 먹는 거랑 또 엄마가 해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손 많이 가는 뭐 탕수육 이런 거 있죠. 잡채 뭐 이런 것들. 잡채보다 탕수육. 아.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이렇게 케이크 같은 아. 그런 거 오븐 사놓고 정말 안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사주셨던 또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머니 잘 계시죠? 꼭 보내신 거 맞으시죠? 오늘 방금 전까지 통화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버지랑 여행을 가셨어요. 아, 좋다. 크로아티아 쪽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그 금액 좀 보태셨나요? 정말 배 아프고요. 네. 금액 보탤 게 어딨어요. 저를 살기도 바쁜데. 네, 보태드렸어야 되는 건데 마음은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막상 또 제가 또 생활하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괜히 또 짠하네요.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으면 충분합니다. 네, 엄마 내가 사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28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의지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의지하게 돼요, 부모님께. 그리고 아직 경제적인 독립을 했다고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의지가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이호애 기자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셨나요? 저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용돈이 끊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제가 벌어서 쓰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깝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그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은 해봤지만 또 회사 생활과는 또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정말 힘들게 돈을 많이 버셨구나. 근데 그 돈을 또 저는 또 쉽게 생각하고 맞아요. 부모님 하시는 게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참 많이 고생을 하셨고 네. 앞으로도 잘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더 표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근데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그 친구가 남미 쪽으로 여행을 갔다 온 뒤로 가족들과 볼뽀뽀를 한대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심지어 남자인 친구인데 이게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가족들과 이게 볼뽀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고 이게 좀 이거는 뭐지? 네. 막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도 익숙해지다 보면은 안 하면 섭섭하고 저로서는 지금은 상상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볼뽀뽀를 함으로써 가족의 그 친밀 도가 올라가는. 굉장히 화목해지고 굉장히 서로에 대한 마음이 또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더욱더 사랑이 깊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표현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정말 어렵죠. 네, 또 경상도 네,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경상도의 아들이죠. 아버님 어떠세요? 표현 잘 해주시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데 제가 알게 모르게 그 아들은 아버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밖에서 굉장히 활발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활발하신데 집에 들어오시면 약간 냉소적이 시니컬하시고 약간 그런 면을 보면서 제가 나는 아버님이 물론 좋은 분이시지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아쉽다. 배우지 않아야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제가 언제부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밖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보내고 또 새로 만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오면은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좀 아쉬웠어요. 제가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집 근처에서 했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아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지인들과 함께 찾아오셨죠. 어. 아들 응원들 할 겸 네. 오셨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게 활달하고 행복해 보이는 네. 모습에서 집에서 보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어. 저 그걸 깜짝 놀랐었는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진짜 아들과 아버지는 닮아가는 모습이 있구나 싶었었죠. 또 사회적으로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 이효일 기자님의 아버님. 또 가족에서, 근데 가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족에서 더 행복함을 느끼고 더 이렇게 또 사랑을 느끼면 좋을 텐데 또 외부에서 또 활동하시면서 더 행복함을 근데 어디서는 또 행복함을 느끼면 되는 거니까. 네, 조금만 더 집에 애정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냉철하고 오. 객관적이고 제가 이제 마지막 연극 그 학교에서 마지막 연극을 할 때 졸업 연극을 할 때였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좀 잘했어요. 느끼기에도 지금 생각해도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혔어요 연기가. 메소드 연기였다고 하죠. 네, 내 안에 이런 면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연기를 했는데 아버님은 다른 친구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저에 대한 칭찬이 하나도 없이. 그거 참 서운한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칭찬을 아끼시는 것 같아요. 아, 더 단련시키고 저를 더 강하게 담금질하는 만드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네. 근데 아빠라고 이제 말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랑을 느껴지죠 당연히. 또 경상도 아버님들의 그 무뚝뚝함 속에서도 사랑은 느껴지는데 좀 더 이렇게 칭찬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게 느껴졌으면 더 표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보시면 이제 스승의 날이 또 있습니다. 스승의 날. 또 기억 남는 스승이 있을까요? 저는 기억에 남는 스승이 이제 두 분 계신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고3 담임 선생님이었죠. 네.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윤리. 제가 이제 대학교를 우선 20살 때 진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군대에서 수능을 한번 더 봤어요. 제가 가고 싶은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어서 그때 군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찾아갔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 너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만 군대 가서 이런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또 학교에 있던 후배들에게 인사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기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방송에 입문하게 된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정말 고마웠었죠.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나 뵙게 됐는데 저한테는 연예인이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봤던 그분이 제 눈앞에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네, 거의 요즘 뭐 학생들이 엑소를 만났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뵀었는데 그분께서 저는 그분 당연히 알고 있으니 이제 네.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분도 저를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응원해 주셨어요. 아, 언젠간 당신도 좋은 방송인 될 수 있다. 열정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모습을 보니까 10년 뒤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님과 그 방송 입문하게 도와주신 선생님이 잊혀지지 않아서 방송 입문하게 도와준 선생님은 방송인이신가요? 지금 현재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는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이 다 좀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셨던 분들이신데 또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과학반을 제가 선생님을 따라간 건가요? 아니면 과학반을 제가 왜 들었죠? 과학반을 쉬운 과목이 아닌데 방송반에서 떨어졌어요 사실. 아. 네, 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울컥하는데 네, 과학반을 들면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이렇게 천체관을 돌아다니면서 별 구경도 하고 그리고 저희 마을에서도 저희 집 근처에서 저희 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별 구경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기록하고 이 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참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선생님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교무실에 그냥 살았어요 제가. 네, 뭐 졸업을 하고도 이 친구들끼리 가서 뵙고
안부 여쭙고 너무 친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선생님들이시라 사실 저희가 중학교 때 굉장히 젊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챙기고 사랑을 했는데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제 10년 년이 흘렀죠. 네. 또 사립 중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또 다 계셨어요, 그 자리에. 근데도 이제 머리 희끗희끗하시고 이런 모습이 또 괜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기억 속의 선생님은 그 모습 그대로인데 네. 직접 만나 뵈니 이제는 네. 많이 지치셨고 좋은 분이신 건 여전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네, 후배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의욕이 넘치시고 재밌었던 분인지. 혈기왕성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의자에 앉아 계시는 걸 더 좋아하게 되고 그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서 굉장히 멋있고 수업도 너무 재밌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네, 근데 그 졸업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랑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 노래를 정말 잘하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셔서 저희가 뭐 수련회나 뭐 수학여행 갈 때마다 그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선생님이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정말 이게 네, 너무 수업이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또 장난치셨던 게 네, 생각이 납니다.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참 스승의 의미도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또 이 애정을 느끼기에 또 충분하지 못한 학교도 많고 좀 스승 왜 두사부일체 이래서 또 부모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스승도 그렇게 높이 평가되고 많이 생각하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요즘엔 조금은 많이 좀 의미가 쇠퇴되지 않았나. 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또 교수님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교수님은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교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도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리가 약간은 있는 편이죠.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쵸. 비해서는. 저도 대학교를 다녔을 때 친하게 지냈던, 가까이 지냈던 교수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약간은 거리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지금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을 거라 확신은 못 하겠어요. 물론 좋은 분들이시지만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은 들죠. 네. 중고등학교 때는 뭐 하루 종일 뭐 부대끼면서 친밀도가 올라가는데 또 대학은 또 그냥 수업을 듣는다는 의미니까 좀 많이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이란 의미가 요즘에는 많이 변했죠. 네. 뭐 대가족에서 이제 핵가족화가 됐고 핵가족화가 되면서 굉장히 규모가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편부모 가정도 있고 네, 독신, 독거노인도 있고 그리고 뭐 동성애도 있고 그리고 기러기 아빠 뭐 다양한 네, 형태의 가족이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제 피 혈연 관계보다는 뭐 누구와 어떻게 더불어 사냐라는 또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런 가족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그 가족이 변화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친 누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이제 고향에 계시고 네. 제가 누나가 따로 떨어져서 두 명이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누나와 둘이 지내다 보니 또 가까이 지낼 법도 한데 또 그렇진 않아요. 거의 각자 개인 생활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생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켜주는 편이에요. 네, 저희는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거의 룸메이트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숙사에서 지냈던 친구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아, 정말요? 네, 누나와 저는 이제 안부 인사도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를 통해서 이 흰둥이가 있는데 야 흰둥이가 나오면 이제 제가 온 거고 이 흰둥이가 저 인사하고 들어가면 아 누나가 방에 있구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핵가족 중에서도 핵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저는 요즘 대가족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없죠.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대가족은 물론 더 큰 의미도 있겠지만 할머님, 할아버님까지 같이 사는 경우를 저희는 대가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요즘은 거의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자녀가 3분 이상 되는 가정도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이 돼서 아쉬운 면도 있고 그런 그
집에 들어가면 시트콤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들이 가득 차 있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또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면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참 가족의 정이 참 중요하고 가정이 참 중요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요소잖아요. 네, 가정이 또 화목해야 또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저도 사실 친오빠랑 살거든요. 친오빠랑 둘이서 사는데 저희는 굉장히 공유합니다. 네, 오빠가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신경 쓰이시죠? 변했어. 가장 크게 변한 점 무엇인가요? 굉장히 애교가 많이 들어가지고. 보기 좀 불편하시죠? 아니 그 밤마다 통화를 하는데 그게 다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해도 다 들리고 난 정말 듣기 싫은데. 근데 약간 궁금하기도 해요. 그쵸. 아니 근데 제가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렇게 잘 될지 몰랐고 굉장히 배가 아픈 상태고 저도 오빠와는 어릴 때도 많이 싸우고 이게 좀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친밀도를 형성하지 못하다가 같이 살면서 이게 힘들 때 오빠한테 얘기하고 친밀도가 많이 높아지는. 근데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호일 기자도 이제부터라도 똑똑똑똑 네. 문을 두드리고 누나 맥주 한 잔 해요. 상상만 해도 치맥 먹을까?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좀 굉장히 이제 정말 행복하게도 운이 좋게도 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케이스인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빠와 이렇게 소통이 단절되고 말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도 많고 근데 뭐 그 아이가 뭐 이상하거나 뭐 사회적 결함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상처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가정사라는 것이 네.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알기 힘든 부분이라서. 그쵸.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이게 프라이버시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뭐 친구로서 묻기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건드리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안 한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네, 그게 참 중요해요. 어릴 때 다 형성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인격이나 뭐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냥 방향에 대해서도 어릴 때 형성이 되니까 가정을 이루시면 꼭 이렇게 집에 밖에서 놀지 마시고 아버님처럼 가족과 가정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가정의 달 보시면요. 가정의 달 중에서 또 5월 21일이죠. 부부의 달. 네. 부부의 날. 왜 5월 21일인 줄 아시죠? 부부의 날은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21일로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부의 날을 또 챙겨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 사실 아니 서로 챙기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다고 볼 수 부부 있는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랑. 이제 제가 어버이날도 안 챙겼으면서. 당혹스럽네요. 전화라도 다시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서로 챙기셨을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궁금하긴 한데. 좀 잘 모를 것 같아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 줄. 네, 저도 말씀해주신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그 전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의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 명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21일 잊혀지기 힘든 날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21일을 꼭 챙기면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부라는 게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뭐 누구 하나 소홀해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건데 편지 쓰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손편지. 손편지 좋죠. 손편지를 저도 지인분들에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편을 통해서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부모님께는 보내주셨나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님께 정말 부모님부터 챙겨야 됩니다. 이효리 기자님. 알겠습니다. 오늘 끝나자마자 또 바로 편지 작성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보냈는데. 네. 네. 그러면 되게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보내드리면 그분들이 똑같이 보내주세요. 답장을. 네, 그래서 그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집에 갔을 때 그 우체통에 그 편지가 있는 걸 봤을 때 또 하나의 감동이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또 그 편지는 절대 한 번 보지 않아요.
맞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낮에 보고 밤에 보고 새벽에 보고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했을 때 나중에 여자친구가 보낸 건가요? 뭐 그렇게 열심히 가요? 저는 편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보내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느낌이 항상 다르더라고요.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감성적인 남자. 네, 아날로그적인 모습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쉽게 보낼 수 있는 수단들이 많다 보니 그쵸. 안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이렇게 메신저 보내는 게 쉽잖아요. 그냥 간편하고 네, 그냥 틱틱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또 장난스럽고 또 단체 문자 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죠. 네, 좀 예의가 없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좀 쉽게 말고 어렵게 가야지 또 그 마음이 더 커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이게 가족들에 대한 생각도 드는데 사실 또 저는 세월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좀 너무 참담한 상황에서 또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네. 그런 계기를 또 그렇게 마련한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지만 또 그런 큰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 저희가 가족의 의미가 그쵸.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또 5월은 또 가정의 달인데 가족을 생각하고 가정을 이렇게 둘러보는 날인데 자식이 없고 스승님이 없고 좀 그것도 눈 앞에서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타깝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참 세월호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안타깝고 또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쉽게 잘 잊잖아요. 그러지 그쵸. 않아야지 하면서도 잊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를 더 보듬어주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생각나는 게 부모님들과의 에피소드들이 또 기억이 나요. 혹시 부모님과 있었던 재밌었던 거나 행복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부모님과 행복했던 일. 부모님과 좀 친오빠는 제외를 하고 어머님, 아버님과 저와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좋은 네,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굉장히 저희 아버님이 또 박학다식하시기 때문에 또 아는 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조금 민망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참 그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게 가족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이 원동력이라고 하죠. 솔직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직장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지칠 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족에서 메꿔주고 채워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의 여행 정말 또 가고 싶을 정도로 다시 이렇게 기다려지는데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서만 떠나셨어요. 크로아티아 멀리도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항상 제가 좀 따라 붙을까봐 걱정하시고 네, 항상 가기 전날 말씀하시고 갔다 와서 말씀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머니 아버님 함께 저도 끼워줘서 같이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효리 기자님은 또 어떤 추억 있으세요? 네, 저는 아버님과 아버지와 이제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세요. 제가 선물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등산을 좋아하셔서 등산화를 한번 선물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드렸던 등산화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다른 등산화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그 매장 어떻게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포장해서 드렸는데 이제 포장은 그대로 있는데 신발만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보지도 않고 바꿨다라고. 열어보시긴 하셨겠죠? 저희 아버님께 제가 선물을 드릴 때마다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또 모자를 한번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자가 계속 장롱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었는데 아까워서 못 쓰셨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약간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선물을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 저와 아버지가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부분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있어서 야구장을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랑 아버지랑 둘이 갔었는데 저희는 사실
둘이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는데 음. 같이 갔었는데 느껴졌어요. 아, 아버지가 지금 많이 좋아하고 계시구나. 어. 그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런 걸 해드렸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어머님 영화 보는 거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가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선물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 항상 또 뭐 좋은 일만 또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죄송스럽고 미안할 때도 있는데 좀 죄스러웠던 일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뭐 항상 죄송스럽죠. 뭐 먼저 연락 못 드리고 사실 만나면 제가 좀 다정스럽게 하는데 연락을 잘 못해요. 못하고 좀 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 발전하고 더 부모님께 먼저 다가가는 네,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5월을 맞이해서 또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가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참 많을 텐데요. 또 시민들은 또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세월호 사건 보면서 이제 되게 어린 학생들이 이제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하는 나라로 가게 됐는데 21살인데 이때까지 그래도 별 사고 없이 무사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규 엄마, 늘 항상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 잘 챙겨주고 애들 잘 키워줘서 고맙고 조금 뒤에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게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루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나 행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예. 어머니 아버지 제가 6월 달에 군대를 가는데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전에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그저 그런 날로 여기고 그냥 사랑합니다 뭐 이런 말만 하고 카네이션만 식탁 앞에 드리는 정도로 지나갔었는데 이상하게 군대를 간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 어버이날은 어떻게든 큰 걸 좀 의미 있는 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그 떡을 맛집에 가서 발품 팔아서 사오긴 했는데 사드리면서도 이게 좀 마음에 걸리고 그러네요. 제가 받은 사랑이나 이 마음을 제대로 떡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꼭 앞으로 큰 사람이 돼서 효도하고 좋은 아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제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생겼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똑같이 마음이 많이 아팠고 지금 제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소홀하지 않고 잘 챙겨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너무 편안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변명으로 가족의 사랑을 당연히 하곤 합니다. 오늘 그 마음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더 큰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편지의 양지혜, 이호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